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 트리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는 날씨 얘기하느라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정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괜찮으시죠? 남의당 얘기해도. 남의당 얘기하러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뒤에 국민의힘 내용이 더 커졌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보름 이상 질질 끌고 있고. 예. 양소영 부의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당계 논란 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윤 친한이 이제 헤어질 결심을 넘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당원들 게시판 이 논란이 우연히 나온 것일까라고 생각이 하면 이게 시스템 오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익명으로 했던 게시판에 이제 게시자들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또 그 여과 없이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친윤들이 또 공격을 계속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대응도 굉장히 답답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어저께 또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그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했던 것들 예. 경찰 수사 들어갔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우연으로 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이제 한동훈 죽이게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다. 네. 저희 그 구영모 부원장님.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이거 가족이 했어.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 혹시 무슨 예전에 나왔던 뭐 댓글팀을 진짜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께서 참 공부도 잘하시고 검사로 날렸던 분인데 이 정치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쉽게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본인이 이제 어떤 궁박에 몰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말도 시건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도 웃기지만 또 되게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 좀 재미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무죄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났습니다. 예. 매일 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면서 이제 네. 민주당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예. 저는 그냥 재미있는 시나리오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 오히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무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갈 길이 없거든요, 사실상.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본인이 예. 또 당 게시판에 있어서 굉장히 궁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좀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예. 이게 이럴 일인가 싶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신인규 대표님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이거 단계 논란 가지고 사실 단계 논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묻으려면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뭐 민생 경제 이 여당이 지금 주도해서 나가야 될 판에 이거 지금 뭐 집권 세력 간의 내용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쓴 제 책 제목이라 좀 송구스럽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수의 종말로 네. 가고 있는 예.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요. 어. 이게 본질은 뭐 게시판이 아니고 예. 본질은 아까 우리 양소영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권력 투쟁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겁니다. 사실은 권력 투쟁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 문제되어 왔던 것들을 보면 문자 일십 사건 아마 기억하실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서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경선 때 당대표 경선 때 폭로전도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당대표 패싱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단계 논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만 바꿔질 뿐이지 그냥 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나가라라는 당내 주류의 저는 지금 이 권력 투쟁이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검찰 보수와 MB계 보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B계 보수는 이제 윤핵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검찰 보수의 윤석열 한동훈 원팀이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MB계 보수, 그러니까 전통 보수와 이제 손을 잡고 한동훈의 그 검찰 보수, 그러니까 신검찰 보수죠. 여기를 이제 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 투쟁에서는 승자가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둘이 싸우면 이제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져야 끝이 날 텐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비전과 가치가 있는 분도 아니고요. 무슨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신 분도 아니고 또 정치를 더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력도 얼마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버티느냐. 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예. 전 이미 그 한계를 다 드러냈다라고 저는
저는 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네, 좀 양승호 약해요. 부장님. 예. 예, 보면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특감이라든가 이슈가 불거지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 정치적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아까 신인규 대표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친윤과 친한 간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 분수령은 김건희 특검법일 것 같아요. 뭐 연기가 다음 달 10일로 됐잖아요. 특검법 처리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탈표 여당이 이탈표 8표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좀 그 일각의 그 예상도 있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구영모 부원장님? 뭐 한동 대표 맨날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당내에 어떤 자기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또 갑자기 뭐 비토권 때문에 특검법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이 돼서 이제 가결이 되면은 본인의 어떤 이제 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의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유승민급에 가까운 그런 배신자급이 될 것 같고 예. 또 반대로 부결이 되면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랑은 굉장히 먼 행보거든요. 예. 차별화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 대표에게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친한계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의견 표명은 안 했지만 방금 구영모 부연구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만약에 이게 가결되면 이탈표가 생기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그 리더십에 조금 흔들림이 오지 않을까,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지금 특검법 재의결 국면은요, 이게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늪 같은 거예요. 한번 발을 디디는 순간 더 깊이 빠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예. 예를 들면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마 윤석열 정권은 단 한 발짝도 반보도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부결을 한다 그러면 더 큰 게 오죠. 그러니까 더 센 특검법이 더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전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이 이제는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음에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까지도 이렇게 무너지는 형국 속에서 이제 각자 도생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이제 익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뭐 집단 거부권을 쓰자라는 또 꼼수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만은 저 국민의힘 안에서도 충분히 8명 정도는 전 이탈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 예. 그 친한과 예, 친윤 양승호 간의 부의장님.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을 보면 지금은 갈등을 넘어서서 거의 분당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너무 답답해합니다. 지금 제가 매주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이미 국민들의 인내는 임기점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지금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 현명한 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사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 이름이 거론되는 등 지금 국민의힘 대표 주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 정말 너무 참담하죠. 그나마 그 보수의 괴멸, 예. 보수의 종말 막으려면 국힘은 공당으로서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혹이고 지금 수사를 중이니까요. 예. 이 얘기는 네.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 연기한 거 이것도 좀 통과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예. 조금 더 표단속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예. 또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명태균 이슈가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거의 핵폭발 수준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위험한 게 2021년도 3월 달에 소위 말하는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국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까지 지금 올라가서 돈 거래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부터 다 이게 사실 수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검찰이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예. 이런 국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명태균발 핵폭발이 더 있기를 좀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좀 바꿔서 그 최근에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했잖아요. 이거 좀 약간 좀 큰 의미로 윤 대통령의 이런 빈번한 이런 거부권 행사,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네, 양 부위원장님, 양 부의장님.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대통령 부부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신의 가족에 관련된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게 그 결정을 할 때는 그게 쉬워서가 아니었어요. 예.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답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은 국민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되고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좀 내리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 구 연구원장님 조금 항상 다른 의견이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다른 의견이잖아요. 예, 그 특검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셨었어서. 예. 특검은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생각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난 탄핵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뭐 탄핵 집회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탄핵의 주체가 사실상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다 걸려 있는 양당 대표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예. 예. 대안 자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상황이 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신 대표님, 이렇게 빈번한 이 거부권 행사 국회 무시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헌정사 중에 특검을 14차례나 개별 특검으로 했고요. 예. 특히나 야당 추천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서 활약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거부권을 이렇게 쓰다 보면 특히나 자기 사건까지 거부권을 쓰면 이 권력의 사유화까지 걸리거든요. 그럼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파괴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이 위헌이 아니라 이제는 위헌 대통령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헌이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 헌법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만에 대한 판단만 전 남아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조국 혁신당 그 관계자분 나오셨으니까 우리 양소영 부의장님이 이 당내 리더십 문제 안고 있는 게 민주당만이 아니잖아요. 이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국 대표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 달 10일? 대법원 선고. 예, 대법원 선고. 예. 지금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당내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어. 그 선고 일자 보도가 된 날짜가 이제 11월 22일이었는데요. 예. 그때 저희가 전주에서 탄핵 다방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이제 같이 당직자들과 의원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께 어떤 분이 괜찮으시냐 이제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9년부터 저는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제 대표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했고 예. 당내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선고의 결과를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가져간다면 플랜 B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당연 당규에 따라 그 준비하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예.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예. 여기서 오늘 세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신인규 변호사님은 당분간 조금 너무 개인적인, 바쁘셔가지고 너무 저 계속 스케줄이 붙잡고 싶은데 많으셔서 제가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우리 신 대표님 모시려고. 잠시긴 했지만 나중에 예.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뵀으면 아유 좋겠어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또 여건이 되면 네. 그때 또 다시 나와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꼭 나머지 뵙겠습니다, 두 다음에. 분과는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조국혁신당 양소영 부의장, 개혁신당 구형모 부연구원장 그리고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